반갑습니다. 성재준입니다. 요즘 진짜 보면은 시간이 어찌나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엊그저께 새해가 왔다 뭐 이랬던 것 같은데 벌써 지금 막 설날이 지나고 있고요. 이번에 설날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굉장히 긴 연휴다 보니까 오랜만에 많은 분들이 가족분들 만나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실 것 같은데 이 저 같은 경우는 뭐 새해 지금 뭐 뭡니까 설날 지금 지나고 바로 직후에 이 감기에 좀 걸렸는지 목 상태가 살짝 좋지 않고 몸도 좀 으슬으슬 떨리는 것 같은데 모쪼록 여러분들은 건강 관리도 잘 하시고요. 그리고 또 새해 복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한없이 그냥 뭐 긍정적으로 "새해 복 많이 받자." 뭐 이런 얘기만 하기에는 너무나 지금 막 엄혹한 시기입니다. 특히나 이제 그 헌법재판소가 보여주고 있는 편향성 이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정말 진짜 뭐 "충격적이다."라는 말을 넘어서 가지고 이러면은 진짜 '헌재가 존재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공개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최상목 지금 이제 권한대행 체제가 됐던 근본적인 이유가 뭐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전에 있었던 이제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문제에 대해 가지고 국회 추천 몫이 이제 3명이 있었는데 이 3명에 대해 가지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핑계 삼아 가지고 민주당이 이제 그 탄핵을 지금 시켜 놓은 상태이고 그것 때문에 지금 최상목이가 됐고 그 최상목 지금 권한대행조차도 3명 중에 2명은 임명을 했습니다만 나머지 1명 같은 경우는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라 그래 가지고 임명하지 않았죠. 일단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했던 것조차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왜? 바로 정확하게 8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에 그때 같은 경우는 황교안 총리가 권한대행의 역할을 했었죠. 그때도 똑같이 이제 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민주당이 보였던 반응은 뭐였어요? 감히 지금 탄핵이 된 그런 정당에서 탄핵이 된 정부에서 뭔 놈의 지금 이렇게 막 설쳐대는 것이냐? 가만히 그냥 찌그러져 있어라.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권한대행으로서의 권한 거기에 이제 제한적으로만 돼야 되는 것이지 어디 감히 지금 헌법기관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을 갖다 임명하겠다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했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다 끝나고 난 뒤에서야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었거든요. 그러면은 그때의 지금 민주당과 지금의 민주당은 뭐가 다른 겁니까? 아니 그때의 헌법재판관이랑 지금의 헌법재판관은 뭐가 다른 겁니까? 애당초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이 문제조차도 민주당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지금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더 비극적인 건 뭡니까? 이런 민주당의 정치 노름에 헌재가 나서 가지고 각하를 시키든지 빠르게 기각을 시키든지 이런 식의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가지고 브레이크를 걸어 줘야 되는데 헌재는 어떻다? 브레이크를 걸기는커녕 오히려 지금 풀 악셀을 옆에서 같이 밟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가 됐던 마은혁의 케이스, 마은혁 재판관 같은 경우는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상목조차도 임명하지가 못했던 것인데 이 임명하지 못했던 마은혁에 대해 가지고 이제 헌재가 나서 가지고 자기들이 임명하겠다 이런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날짜가 지금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2월 3일에 결정이 되게 되고 2월 3일에 사실상 마흔여기가 헌법재판관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 문제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제 그 최상목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관을 이제 그 3명을 임명하지 않는 거 그거 자체가 이제 그 위헌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주장에 대해 가지고 계속해 가지고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게 지금 이제 헌재로 가 가지고 정말로 이게 위헌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그 심판이 이뤄지게 되는 것인데 그 날짜가 이제 2월 3일이 되게 됩니다. 헌법재판관 9명 중에서 3명 같은 경우는 국회가 선출하게 되는데 국회에서는 이제 정계선, 마은혁, 조한창 3명의 이제 그 재판관을 선출했었는데 최상목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시간을 조금 끌다가 정계선과 조한창 두 사람만 임명하고 마은혁 같은 경우는 임명하지 않았었죠. 왜냐면 마은혁이가 이따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너무나 문제가 심각한 사람입니다. 이거는 그냥 무슨 뭐 헌법재판관이다라고 한다면 최소한의 중립은 지켜야 되는 사람인데 과거에 이 인간이 내렸던 판결을 보고 있으면은 이거는 무슨 뭐 중립은 개나 갖다 줘버리는 것이고 완전히 그냥 극렬 좌파 그냥 뭐 좌파 중에서도 극좌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정도의 인간이거든요. 이런 인간을 갖다가 어거지로 지금 민주당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겠다라는 거 그리고 또 거기에 헌법재판소가 놀아나겠다라는 것이야말로 사실상 뭐를 지금 이들이 꾸미고 있는 거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위해 가지고 그 발판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밖에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헌재가 이번에 2월 3일 날 3명을 가운데 국회가 추천했던 3명을 전부 다 임명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위헌이다라고 판결을 내리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이냐에 대해 가지고 헌재가 하는 얘기가 헌재법에 따르면 결정 취지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말인즉슨 무슨 말이겠습니까? 야, 최상목 당신이 임명하지 않은 게 위헌이야. 이렇게 이제 헌재가 결정을 내렸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처분해. 바꿔 얘기한다면 만역 임명해야 된다 이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극렬 좌파 완전히 그냥 극좌 중에서도 극좌라고 할 수 있는 만역의 운명 자체가 2월 3일에 결정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진짜 코미디인 것이 뭐냐면요. 애당초 누구를 임명할지 말지 같은 경우는 누구의 권한에 있는 것입니까? 그거는 대통령과 권한 대행의 권한인 것이에요. 이번에 민주당 쪽에서 이준수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거기서 최종 변론에서 국회 측 민주당이 했던 얘기가 뭐였습니까? 당신들이 왜 도대체 방통위원을 갖다가 추천하지 않았습니까? 왜 방통위를 갖다가 그렇게 마비시켜 놨습니까? 그거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이 했던 반응이 뭐였습니까? 누구를 임명할지 그리고 누구를 임명 안 할지 이 모든 것들이 사실상 국회의 권한이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똑같은 논리에 따라 가지고 누구를 임명할지에 대한 권한이 있다라고 한다면 누구를 임명하지 않을지에 대한 권한 또한 마찬가지로 권한대행한테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헌법재판소가 나서 가지고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린다? 대도 안 되는 진짜 개벽다귀 같은 소리인 것이고 걱정이 되는 것은 너무나 헌재가 지금 치우쳐 있다 보니까 그런 개벽다귀 지금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 개벽다귀를 주워와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핥아먹을까봐 그게 지금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마흔역에 대해 가지고 왜 이렇게 우리가 분노하는 것이고 왜 그리가 극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냐 이유가 간단합니다. 2009년도 그때 기억나십니까? 한창 이제 무슨 뭐 FTA 뭐 이런 것 때문에 시끄러웠던 그런 시기죠, 그렇죠? 그때 당시에 국회를 불법적으로 점거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이게 뭐 제가 느끼기에는 계엄이랑 뭐가 다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불법적으로 국회를 갖다가 운영 못하게끔 막고 이게 무슨 뭐 1시간, 2시간 뭐 이런 식으로 점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몇 날 며칠 동안 이런 식으로 점거했다라고 한다면 이게 지금 내란죄랑 뭐가 다른 건가요? 뭐 어쨌거나 그때 당시 그래가지고 2009년도 11월 달에 국회 불법 점거 사건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추억에 남아있는 당이죠, 그렇죠? 민노당. 그 민노당의 담당자 12명에 대해 가지고 이게 이제 재판에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 당시에 재판에서 어떤 결정을 마흔여기가 내렸냐? 전원에 대해 가지고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어요.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검찰이 이제 공소했던 내용, 검찰이 기소했다라는 것 자체를 그냥 무효화를 시켜버린 겁니다.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무죄를 선고한 것 정도도 아니고 검찰이 기소한 거 그거 자체를 무효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유가 뭐냐? 만약에 얘기하는 것은 야 검찰 너네들이 수사한 내용 이거 문제가 있어. 예를 들어서 불법적인 어떤 수사였다. 불법적으로 어떤 뭐 가져왔던 증거였다. 그런 거를 바탕으로 기소했었을 때 그때나 이제 그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리는 것인데 민노당 지금 당직자 12명에 대해 가지고 그런 식의 결정을 내렸던 겁니다. 사유가 뭔지를 이제 들어보니까 당시 판결문에서 이제 마흔여기가 했던 얘기가 민주당 당직자들도 국회의장의 퇴거 명령에 불응했는데 민노당 당직자만을 기소한 것은 자의적인 차별이다.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다.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개 같은 진짜 소리를 갖다가 했었던 겁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도둑이 있었다라고 쳐요. 도둑이 이제 4명이 있었는데 4명 가운데 검찰이만 2명을 잡았어요. 2명은 못 잡았어. 그 2명에 대해 가지고 기소를 했어. 그랬더니 판사가 2명에 대해 가지고 야 이거는 뭐 나머지 2명은 왜 안 잡아왔어? 그러니까 이거는 뭐 검사가 지금 공소권을 갖다 남용한 것이야. 이거 기소 안 돼. 이런 식으로 지금 환송을 시켜버렸다라고 한다면 이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그거랑 지금 이게 뭐가 다른 겁니까? 지금 마흔여기 하는 얘기가 뭐겠어요? 민노당만 그거 한 게 아니다. 민주당 또한 마찬가지로 똑같이 했는데 왜 민주당 같은 경우는 기소를 안 하고 민노당만 기소해? 그럼 민노당을 일단 처벌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불법을 했다라고 하면 민노당에 대해서 1차적으로 처벌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민주당에 대해서도 뭔가 수사를 또 해와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모르겠는데 민주당은 안 잡았다고 도둑 2명은 못 잡았다라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나머지 2명에 대해 가지고 무죄를 갖다가 선고하듯이 한다라는 게 이런 개벽다귀 같은 소리가 어디 있겠냐고요.
당시 그리고 실질적인 내용을 봤었을 때 왜 검찰이 그러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기소를 안 했던 것이냐. 민주당 같은 경우는 1월 5일 새벽에 민노당과는 다르게 어떻게 했었냐? 자진 해산을 했었습니다. 민노당 같은 경우는 끝까지 이제 버팅겨가지고 얼마나 이때 시간이 지났냐? 12월 30일부터 시작해가지고 1월 5일까지 거의 한 6일 가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나 오랜 시간 동안 민노당은 끝까지 이제 점거를 했던 것이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나마 자진 해산까지는 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지금 판결을 내렸던 게 마흔역이다 보니까 만약에 이런 인간이 지금 이제 헌법재판관이 돼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맡게 된다면 어떤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눈에 그냥 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러면 법치주의에 맞는 결정이었냐? 당연히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항소심에 가가지고 유죄가 됐고요. 대법원에 가서도 마찬가지로 유죄로 확정이 됐습니다. 마흔역이라고 하는 미친 인간만 보기에 이게 지금 공소권 남용이다라고 봤던 것이고 나머지 판사, 나머지 재판부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거를 유죄로 봤던 거예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마흔여기가 헌법재판관이 되는 것은 막아야 됩니다. 헌재가 정상적인 기관이라고 한다면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임명할 권한이 있으면 임명하지 않을 권한도 있다라는 걸 받아들여야 될 텐데 지금의 헌재가 정상적인 헌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국민들이 사실상 마흔여기가 당선되는 걸, 마흔여기가 임명되는 걸 막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